안녕하세요. 중국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중 한 분이 질문해 주신 화웨이는 어떻게 될까? 라는 이슈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화웨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단초를 좀 살펴보려면 최근에 있었던 멍완저우와 화웨이의 액션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멍완저우는 지난주인가요? 캐나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본인을 체포하는 데 동원됐던 오피서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체포당할 때 즉시 체포영장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체포영장을 즉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캐나다 헌법에 의하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체포는 할 수 있지만 수색, 조사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체포영장 제시 전에 수색도 당했고 조사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헌법을 침범했다, 이런 이유로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멍완저우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기소한 게 아니고요. 캐나다 정부의 그런 몇몇 개인 관원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기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상당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 정부를 적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면서도 캐나다 정부의 핵심 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함으로써 시간을 끌 수 있고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미국으로 인도돼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에 인도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으로, 시간을 더 끌어보려는 노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이번 주에 미국의 부정당 행위를 기소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화웨이의 설비를 미국 시장에서 보이콧시키고 제3국에서도 화웨이 제품을 못 사게 하는 미국 정부의 행동은 불공정한 것이며, 따라서 자기들이 기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준비가 되는 대로 이번 주말부터 기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회담이 이렇게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가 독단적으로 이런 기소를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와 어느 정도의 교감이 돼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증거로 왕이 외교부장이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면서 우리는 화웨이의 미국 정부 기소를 지지한다,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효는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멍완저우도 그렇고 화웨이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중화권 매체들이 해석을 주로 두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화웨이의 제품을 지금 전 세계에 팔기 위해서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미국이 화웨이 제품을 못 사도록 압력을 넣고 있으니 해당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어떤 핑곗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전개가 되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화웨이가 범법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와 화웨이는 미국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증거로 본인들의 시스템이 해킹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이게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는 화웨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통신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내는 게 없습니다. 지금 T-모바일에 대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도 T-모바일이 신형 휴대폰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로봇에 대한 것이었고요. 멍완저우의 경우에도 이란에 무슨 물건을 팔았다는 그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거니까요. 정작 화웨이의 통신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되겠죠. 알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중국 정부나 화웨이에서는 이게 꼭 알고 싶고,
이것을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기소함으로써 재판에서 서로 근거 논방전이 벌어질 때 그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곧 내년부터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고 2년 후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새로운 대통령이나 새로운 정권 또는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때 지금 가해지고 있는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명분을 제시해야 되고 화웨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소를 해서 장기간에 걸친 법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행 와중에 화웨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점을 들어서 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찌됐든 중국 시장처럼 큰 시장이 없는데 이 중국 시장은 틀림없이 화웨이가 다 장악을 하죠. 그래서 중국 시장만 장악해도 화웨이는 죽지는 않는다. 뭐 더 확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3국에서 사실은 화웨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만 해도 뭐 50% 이내로 컨트롤하면 화웨이의 해킹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기존 시스템이 다 미국에 의해서 감청되고 있다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3국 사람들 입장에선 뭐 어차피 미국한테는 다 감청되는 내용인 것이죠. 거기에 중국이 끼어들어왔다고 해서 자기들이 꼭 국익에 해가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견제를 하면 제3국인 자신의 국가에서는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화웨이만큼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 남아있는 노키아와 에릭슨, 이 두 회사는 5G 중에 일부 시스템밖에는 공급할 능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를 배제하려고 해도 5G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이 5G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랩 수준에서는 전면적인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커머셜라이즈돼서 상업화된 시스템으로 상품성을 완전히 다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서 모든 필요한 장비를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화웨이의 5G 시설을 사지 않으면 5G를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3국들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역시 화웨이의 5G 장비가 팔릴 것으로 보고, 더군다나 미국의 방해가 있으므로 화웨이 장비를 살 때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가격,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화웨이가 살아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중국 이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